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7월 9일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퇴출 일보 직전이죠.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고 금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으로 앞으로 내가 당을 접수한다 이런 선언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자, 월요일날 최고위원회의를 금성동이 주재를 할 텐데, 자, 이준석은 여전히 본인이 아직 당대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에 대해서, 본인이 받은 징계에 대해서 그것을 최종 결정권자는 당대표인 본인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아직 당대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준석은 퇴출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준석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것은 본인을 몰아내려는 정치적인 배후가 있다. 그리고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이렇게 꼽죠. 그러면서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본인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로 계속 칭송을 하는, 김건희 여사까지도 옹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서서히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겨눌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겨누어서 또 이 저항을 할 그런 태세인데, 자, 배후가 있다. 그리고 기획 징계를 했다. 자기에 대해서 마녀 사냥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배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떤 없는 일을 꾸며내서 이준석을 몰아내려는 그런 배후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전개 과정을 보면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그것도 없는 일을 꾸며서 만들어내서 이준석을 몰아내려고 한 보이지 않는 손은 없었다. 다만 이준석이 본인의 인과응보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징계를 당하는 과정에서 보호막은 없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은 결국 이준석이 윤석열 정부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준석이 잘못한 그 과거 일을 가지고 이준석의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호막을 만들어주지는 않았다. 그리고 또 이준석의 퇴출을 위한 어떤 환경, 분위기는 조성을 하는 그런 배후는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도 그런 쪽으로는 작동을 했다.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은 계속 징계위원회 열릴 때, 그때 7월 7일 날이죠. 소명을 하러 들어가면서 울먹이면서 기획징계설, 윤핵관 배후설 같은 것을 또 시사를 했습니다. 특히 JTBC가 그 징계를 하고 있는 그날 보도를 한 것이 하나 있죠. 배후론인데, 그것을 덜먹이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소연을 하는, 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JTBC 보도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뭐냐면은, 성접대를 하는 현장에 같이 있었고,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신복이죠. 장모 이사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준석의 성접대 현장에 같이 있었고 돈도 계산을 했고, 또 나중에 이 증거인멸 교사를 할 때 김철건에게서 7억 원 투자 유치 각서를 받아낸 그 인물이죠. 그 장모 씨가 본인의 지인과 나눈 이 녹취록을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음성 파일을 보도를 했는데, 요전에 이겁니다. 성상납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폭로에 배후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이런 녹음은 이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풀어드리죠. 녹취록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땡땡에, 이것은 무엄 처리를 한 것이죠. 방송국에서. 여기 땡땡에 땡땡땡이라고 국회의원 선거 나갔던 형님이 있어요. 그 사람이 땡땡땡 비서실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들고 가서, 그러니까 성접대 의혹, 증거인멸 교사, 이걸 들고 가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다이렉터로. 땡땡땡 비서실에 있으니까는 땡땡땡에게 다이렉트로 이야기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뜬 거야. 자,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성진
그 대표의 변호인이죠. 김소연 변호사가 이 사람의 이름을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같은 대정권에서 정가에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김소연 변호사도 그렇고, 이 국회의원 선거 나갔던 형님, 장모 씨가 지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그 윤석대라는 사람입니다. 윤석대. 윤석열 대통령과 이름 한 글자만 다르죠. 뭐, 인척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윤석대 씨는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이고, 이 바른정당 출신입니다. 바른정당. 그리고 그 다음에 바른정당이 새로운 보수 이런 것도 했죠. 그 출신입니다. 바른정당의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을 했고, 바른미래당, 또 바른정당이 나중에 바른미래당이 됐죠. 그때 대전시당 위원장. 상당히 대전 지역에서는 유명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96년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윤석열 캠프에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서 당선인 비서실에 정책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퍼즐을 맞춰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땡땡에 땡땡땡이라고 국회의원 선거 나갔던 형님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대전이죠. 대전에 윤석대라고 국회의원 선거 나갔던 형님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땡땡땡 비서실이야. 그러면 당선인 비서실이야. 아니면 윤석열 비서실이야. 통화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장모 씨가 자기 지인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들고 가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다이렉트로. 비서실에 있는 윤석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뭐 추정이죠. 다이렉트로. 그래서 이 건이 뜬 거야. 자, 그래서 배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윤석대 씨는 JTBC 통화에서 장모 이사라는 사람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뭐 장모 씨가 또 다른 통화본에서는 윗선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윗선에서 자꾸 홀딩 하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윗선이면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이든 홀딩 하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까지 말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하는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이 상황인데, 그러면 이 윤석대 씨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준석을 내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벌였다. 그런데 이준석은 유승민과 같이 바른정당에 가 있었죠. 그리고 바른미래당 다 그쪽 출신입니다. 그러면은 윤석대도 같은 출신이죠. 같은 바른정당계입니다. 그래서 그 김소연 변호사는 윤석대 씨를 이핵관이라고 부릅니다. 이핵관. 이준석의 핵심 관계자. 그런 윤석대가 이준석을 몰아내려고 했다? 이렇게 되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물론, 당선인 비서실장은 장제원이었는데, 이 친윤 핵심이죠. 윤핵관. 그런데 장제원도 역시 뭐 바른정당에 갔다가 왔습니다. 자, 그러니, 그 안에서 윤석대가, 어쨌든 뭐, 장제원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이준석을 몰아내려고 이런 당선인이든 아니면 다이렉트로 이야기했다는 게 장제원에게 이야기했다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당선인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배후 이런 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정치권에서 이 어떤 당 대표, 야당 대표, 그리고 나중에 여당 대표가 된 사람이 이런 성폭력 의혹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정보 인멸을 시도를 했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비서실에서 알고 있으면은 그것을 보고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무슨 정치 공작을 위해서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정보 차원에서 다 보고가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장모 씨가 지인에게 헛새, 블러핑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안에서 당선인 비서실 안에서 이 문제가 공유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없는 일을 가지고 정치 공작을 벌인 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성접대 의혹이 시작된 과정을 짧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폭로가 된 것이 2021년 대선 종국이 시작되는 12월 27일이죠. 그때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변호사가, 사실상 이거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준석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준석이 강용석 등을 고소를 했고, 가로세로 연구소는 고소와 함께 이준석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성접대를 받았다고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는 이 성접대 받았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 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거 뭐 윤리위에서 다룰 소관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마 오래된 일이고 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2013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데 2020년 올해 3월 30일에 가세연이 추가 폭로를 하죠. 이준석이 핵심 철근 핵심 척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을 심야에 대전으로 보내서 장모 이사를 만나게 했고, 장모 이사가 이 성접대가 없었다는 거, 이거 각서를 써주는 대신, 확인서를 써주는 대신 7억 원을 투자 유치를 해주겠다. 어떤 피부과에. 아마 장모 씨가 지명한 피부과겠죠. 그래서 알선 추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맞바꾼 거죠. 자, 그렇게 김철근을 통해서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가세연이 다시 이것을 폭로를 하고 윤리위에 이 징계 제소를 했죠. 그러니 윤리위원회가 이 건에 대해서는 성접대라는 본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었고, 이 건에 대해서만 심의 절차에 착수를 해서 이번에 징계를 한 겁니다. 이번 징계에서도 2013년 일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가장 최근에 대선 국면에 있었던 이 건에 관해서 징계를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 자료를 어떻게 확보를 했느냐? 만약에 배후, 정말 이것을 만들어낸 배후가 있다면은 가로세로 연구소에 가짜 자료를 주든지, 아니면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디서 갖다가 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료 제공자가 있으면은 배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세연 보도는 김성진을 수사한 검찰 기록, 그리고 또 제보자에 의해서 이 의혹을 터뜨렸던 것이죠. 근데 검찰이 그러면은 그 당시 수사를 했던 검찰이 이 배우다, 이렇게 또 오늘 민주당 쪽에서 뭐 야당에서 이야기가 나왔던데 배우일 수가 있다. 그런데 그때 대선 때는 검찰 수뇌부가 전부 친문재인 쪽이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이 추미애 사단, 그리고 윤석열 사단은 다 자천돼 있었죠. 자, 그래서 검찰에서 이 소위 말하는 윤핵관, 윤석열 후보 쪽에 그런 자료를 넘겼다. 이것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친문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없는 일을 가지고 막 꾸며내고 해서 뭐 배우 이야기도 하고 이 정치 공작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사안이 아닌 것이죠. 일단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배우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윤석열 쪽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이 강용석과 이준석의 뭐 사감이 작용을 했건 어쨌든 두 사람 사이에 옥신각신하고 하는 과정에서 터져나왔고, 그 터져나온 일이 전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고 2013년에 있었던 성접대도 지금 정황상 보면은 거의 뭐 팩트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뭐 박근혜 시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당시 영수증도 제출이 경찰에 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 나중에 확인이 될 텐데, 지금 정황상으로는 팩트 쪽에 가깝고 실제로 있었던 일 확률이 높고, 또 증거인멸 교사, 이거는 물증이 그대로 있죠. 각서도 있고 뭐 엄청 파일도 있고, 이준석이 그 장모 씨에게 심야에 통화를 하면서 사람을 하나 보내면 만나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김철근이 가고, 자, 그래서 없는 일을 이 억지로 만들어야 뭐 어떤 목적을 가진 배후, 정치 공작, 마녀사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뭐 최근에 일어난 거는 없는 일이 아니었고 2013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윤리위가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 징계를 논의하는
이 수중 논의할 때까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 정황은 없습니다. 윤리위 보고 이 당신들이 빨리 이 윤리위 열어서 이준석 제거해. 그런 거는 없죠. 그때 대선도 끝나지 않았을 무렵입니다. 윤리위가 징계를 하겠다고 시작한 거는. 자, 그 상황에서 뭐 정권이 어느 쪽으로 갈지도 모르는데 이준석이 또 그때 당대표였는데 그 윤리위가 징계 착수는 알아서 한 거죠. 자체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징계거리가 된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 전에 2013년 거는 다루지 않았는데 최근 거라서 징계거리가 된다고 해서 착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윤리위가 이준석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윤심이 작용을 했느냐.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윤리위원들에게 이준석 징계해. 이렇게는 안 했겠죠. 뭐, 그거 안 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소위 말하는 윤핵관, 장제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윤리위원장에게 이준석 이번에 꼭 징계하세요. 했을 리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엄청난 역풍을 맞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그리고 이 당원들의 이 분위기, 국민 정서, 이런 것들을 윤리위원회에서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죠.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당의 윤리위원회이기 때문에. 뭐, 국가 차원의 윤리위원회, 뭐 이러면 뭐 다른 거 감안하지 않고 하겠지만은 이것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됐기 때문에 집권 세력의 의중, 또 민심, 그리고 당원들의 또 당소속 국회의원들의 정서, 이런 것을 가만히 되죠. 당연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민심에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가 그 압도적으로 여론조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115명 중에서 이준석을 옹호하는 사람은 10명 정도다. 이것은 이준석에게 우호적인 한겨레 신문의 분석 내용입니다. 그리고 윤심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준석이 두 차례나 6월에 두 차례나 이 면담을 요청을 했죠. 그런데 한 번은 면담을 만찬을 하기로 했다가 바로 직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6월 22일에 있었는데 6월 20일에 잡혔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취소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면담 요청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퇴짜를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참모진들에게 이준석이 또 면담 요청이 오면은 의제가 뭔지, 자기 구명용인지, 그거를 분명히 물어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 윤심이 이준석을 떠났다. 그런 분석이 나오던 참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에게 파견을 시켰던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민 의원이 석 달 만에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철수를 시켰다고 해도 무리가 없죠. 본인이 하기 싫은 비서실장 자리를 하기 싫었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가까웠던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좀 도와주라 이렇게 해서 비서실장으로 들어갔는데 3개월 만에 철수를 했다면은 철수를 시킨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에 또 대한 그 민심도 악화되고 하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손절했다. 자, 이 과정이 징계에는 작용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무언의 이 변수가 된 거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준석을 내쳤을까? 그게 뭐 뻔한 거죠. 원래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에겐 계속 이준석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뒤에 김종인이 있는 이준석, 유승민이 있는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할 때부터 막 해방을 놔서 이준석이 지방에 가 있는 사이에 기습 입당을 하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도
가출소득까지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대선 후보 되기 전에는 나는 유승민 대통령 만들 거야. 뭐 이런 파일, 이런 그 유튜브 내용도 막 공개가 되고 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선 때 이 당 대표가 뭐 내부에서 뭐 윤핵관 이렇게 싸우다가 갑자기 잠적을 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까지 다 벌였습니다. 상당히 큰 리스크였죠. 그래서 당시 국회의원들이 이준석을 탄핵을 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열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판단에서는 이거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해서 가서 구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 매번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당대표가 했었던 거죠. 당내 분란, 가출소동, 시험대에 올리고 또 안철수 단일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단일화가 안 됐으면은 정권 탈환 못할 뻔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리고 단일화도 계속 그때 안철수가 반대하니 거의 막판에 가서 효과가 반감됐죠. 그리고 그때 뭐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안철수에게 손을 내밀고 막 이런 일이 있어서 안철수와의 이 반문 단일화, 반문재인 단일화, 이 효과는 그냥 이준석에 의해서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상당히 리스크였죠. 자, 그리고 이준석이 항상 강조하는 것도 이준석의 이준석 편인 김종인, 뭐 하태경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자, 이준석이 떠나면 2030이 떠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2030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 반쪽만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이대남. 자, 이 대선 때 연령별, 성별, 투표 결과를 보면 그것은 집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출구조사 결과로는 알 수가 있죠. 출구조사에서 보면은 대선 때 이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 58, 이재명 후보 36. 그래서 이 22대 남은 상당히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를 했죠. 58%는 지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준석은 내 덕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20대 여성을 보면은 정반대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재명이 58, 윤석열이 34. 오히려 20대 여성에서는 20대 남성보다 이재명이 20대 남성에서 36 받았는데 윤석열은 20대 남성에서 34 받았습니다. 58은 똑같고. 그러면 젠더 갈라치기를 하는 결과가 됐기 때문이죠. 이준석이 성 갈라치기를 하는 바람에 이대남은 이쪽으로 보수 쪽으로 갔지만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갔지만 이대녀가 대거 이재명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마치 본인이 이 젊은 세대의 대표성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 분석 이미 이 윤석열 캠퍼스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또 특히 이 대선 때까지인데, 대선 때까지 이까지만 했으면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 또 호흡을 맞춰서 한번 해보자. 그래, 집권 여당이 됐으니 달라지겠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가까스로 정권 교체를 했는데, 여당 대표가 된 이준석. 또 끊임없이 내부 총질을 했죠. 일일이 거론할 것도 없습니다.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후에 2달도 안 됐는데, 이준석이 충돌한 사람은 전부 내부 사람들이죠. 정진석, 안철수, 배현진, 장제원 계속 충돌을 했고, 6일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 김원혜, 강용석 단일화를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것을 김동연 민주당에게 내줬죠. 그리고 이재명이 출마한 계양을 여기도 윤희숙 의원이 공천을 희망했지만 이준석의 또 사감이 여기 작용을 해서 공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기사회생을 하는, 그런 길도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이 터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또
경제는 어렵고 한데 집권당이 된 여당은 당 대표 때문에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징계가 열린 겁니다. 윤리위원회가 열려서 징계를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준석 개인의 비리로, 개인 비리. 뭐 정근명 교사를 가지고 윤리위원회가 판단을 했다고 하지만은 원안이 있죠. 원안은 성접대를 받은 겁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에 호가호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이 운영하는 회사에 방문하도록 애써주겠다, 힘써주겠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나중에 결국 방문했죠. 그래서 이 호가호위하면서 접대를 20차례나 받았다. 김성진의 주장대로라면은 그렇게 한 인물이 나중에는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고, 뭐 본인이 그때 체급이 약했으니까 앞장섰다는 말은 그렇지만 어쨌든 박근혜 탄핵에 같이 했고, 또 당 대표가 된, 그리고 대선 와중에 자기 과거 일을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특권을 보내서 7억 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써주고,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호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본인의 과거 비리, 부패한 일 때문에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죠. 자, 그래서 윤리위 징계가 당연히 규정대로 처리를 하는데 보호막을 댈 수도 없고 대어줄 필요도 없었던 거죠. 대신에 이것이 이준석 저런 문제로 계속 안고 가면은 새 정부에 계속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위기는 조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윤심을 확실하게 보여줬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과는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는 저는 확실히 보였다고 봅니다. 비서실장 철수, 면담, 퇴짜 이런 걸로. 그리고 결국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배후설,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은 없는 일을 꾸며서 이준석을 쳤다 이 의미라면은 배후도 없고 보이지 않는 손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만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내부 장애물을 치우는데 조금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을 만드는데 관여한 그런 배후는 있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선도 작동을 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